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 기각 집회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 많이 참여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취재한 바로는 기독교 방송, 그리고 뉴스타파, 그리고 인터넷 방송인 시사타파 기자도 집단 폭행 혹은 폭행을 당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일 상황이 좀 어땠는지 직접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타파의 이종원 기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지요.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맨날 현장에서 동료로 만나다가 이렇게 또 현장에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출연자로 모셨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 방송을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마이TV 335 카카오톡 서비스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제가 맨날 까먹었어요. 아프리카 TV. 우리 이종호 기자님 아프리카 TV로도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저희도 아프리카 TV로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다음 TV팟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4가지 채널 열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저도 얻어맞았거든요. 예, 저도 그때 선배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네.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그때 맞았다는 소리 듣고 네. 예, 저도 참 무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너무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우리 카메라 기자, 뭐 저희는 마이크, 와이어리스도 뺏어가고 예. 카메라 기자를 뒤로 훅 밀어 저희 정현덕 기자 이만큼 날아갔어요. 그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돌려달라고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그냥 막 웃으면서 안 돌려주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고 저희가 이제 빠졌었는데 11일 날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설명을 좀 저희 부탁드릴게요. 같은 경우는 일단 촛불 집회 4시에 그 네. 당시에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있었지만 정의당과 이재명 시장과 집회가 끝나고 지금 보수라고 그러니까 친박 단체들의 어떤 탄핵 반대 집회의 특징이 좀 일찍 열고 일찍 끝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갖고 촛불 집회는 좀 행진도 하고 좀 늦게까지 있는 경향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일단 그거가 연설이 끝나고 바로 한 시간은 5시 반 정도에 대한문 앞으로 좀 이동하는 길이었어요. 네. 가면서 태극기를 드신 분들 뭐 이렇게 계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네. 제가 말씀을 아까 우리 장윤성 기자님에게 안 한 게 있냐면 시청 입구를 딱 들어왔는데 이상한 느낌을 딱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사실 일베에 타켓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2014년 9월에 네. 폭식 투쟁할 때 사실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 단식하는 분들과 네. 시민들 단식할 때 앞에서 피자 먹고 닭 먹고 할 맞아요. 때 예. 저희가 그때 굉장히 뭐라 그래갖고 제가 일베 사이트에서 표적이 돼갖고 저희가 한번 일베 사이트 안에 베스트 글로 제 시사타파 어떻게 죽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적이 되는데 네. 제가 좀 섬찟한 걸 느낀 게 저랑 저를 도와주는 어떤 후배 카메라맨이 같이 가는데 네. 젊은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면을 쓰고 있고 대부분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복면과 모자. 네. 젊은 사람들은 마스크와 예. 젊은 애들은 대부분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또 기자 느낌 있잖아요. 네. 딱 현장에 진입하는데 누군가 저희 카메라를 딱 시사타파를 보더니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저랑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저쪽 왼쪽에 경계해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쭉 가다가 저희가 일부러 멈췄어요. 저희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멈췄더니 네. 아닌 척하고 먼저 가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계속 주목하는 게 느껴지는구나. 느껴지죠. 예. 딱 보면 예. 그래갖고 예. 일베에서 제 얼굴을 아는구나. 좀 이제부터 경계 수위를 올리고 네. 이제 태극기 성조기 드신 분들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갖고 오늘 어떻게 하다가 나오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성조기는 왜 들으셨어요? 뭐 네, 우리가 예. 기자로서 물어볼 수 물어보면 있죠. 예. 성조기는 뭐 미국은 우리 한미 동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고 네. 그렇습니까? 예, 예. 어르신이 추운데 고생하십시오. 예.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검은 마스크를 쓴 좀 젊은 사람이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그들의 특징이 카메라를 먼저 쳐요. 그래요, 맞아요. 카메라를 훅 밀어요. 확 밀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못 경우에는 찍게 하죠. 예. 예. 옆에서 한마디가 뭐냐 어. 조작 언론 딱 이 얘기를 하길래 지금 화면에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타파 시사타파 PD 예. 자료 화면인데요.
저런 식인 거죠 지금. 예, 특히 지금 이 복면 대부분 복면. 젊은 애들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 예, 쓰고. 젊은 애들은 대부분 저래요. 아, 저 까만 마스크를 예. 쓴 분이 저 노란 잠바가 예. 지금 저렇게 가죽 장갑을 끼고 예. 촬영하는 카메라 기자를 지금 치고 있는 거네요. 계속 저런 식으로. 야, 지금 이게 지금 근데 저는 저기 화면을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치고 빠지고 이제 취재를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취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 게 예. 저한테 처음에 시비를 거는 젊은 사람이 조작 TV라 그런 거예요. 조작 TV? 그러니까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생방송 나가는 겁니다. 생방송을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한 명이 선동을 하면요. 네.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저에게 공격하는 게 촛불이야 그랬어요. 촛불이야? 그들에게 촛불이야. 쟤네 세월호야. 아니 나 그래갖고 제가 아까 항의하는 장면이 네. 촛불이 세월호로 기자는 다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세월호 종북 빨기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더니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메라를 치고 어디선가 이제 여기 보면 갑자기 이제 주먹이 날라와요. 이 화면을 보면 네. 그래갖고 저 어디선가 모르게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드는데 저 예. 사람이 계속 선동을 하는 거예요. 촛불이야 세월호야 이러면서. 저 장면이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항의를 하는 거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미는 장면 그냥 저렇게 그냥 폭력이 일상화돼 있어요 그냥. 이게 지금 저희한테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 네. 소리 중에 굉장히 뭐 욕설이 난무하고 빨갱이 뭐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뭐 사실 저 장면에서 저희는 항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항의할 수밖에 없는데 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몰려들고 결국은 저 노란 잠바가 결국 제 얼굴을 가격을 해요. 저 노란 잠바가. 네, 근데 마침 그때 버퍼링이 걸려요. 네. 버퍼링이 걸려. 잠깐 저 장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지나가면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예. 시작하고 네네. 결국은 노란 얘가 잠바가 다가와서 오네요. 이제 네. 여기서 갑자기 따라가다가 제가 한 대 얻어 맞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절대 못 비치게 해요. 저렇게 계속. 여기서 이제 버퍼링 받는 순간 제가 이렇게 숙였죠. 예. 저기 얼굴을 맞자마자 제가 폭행당했다고 경찰을 부르는데 경찰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저게. 네, 내가 이러잖아요. 예, 갑자기 예. 이렇게 퍽 친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날라오더라고. 네. 그래갖고 입술이 여기가 찢어지고 피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얼굴을 맞은 겁니다. 얼굴을 맞았죠 여기. 그냥 어디서 뭐가 날라온지 몰라갖고 경찰한테 이거 현장범이라고 했는데 네. 경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나를 잡지 네. 때린 놈을 잡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폭행범을 잡아야지 폭행 피해자를 잡는 게 아닌데 지금 경찰이 저 화면을 보면 시사타파 기자를 예, 저를 지금 계속 딴 데로 바깥으로 격리시켜요. 격리시키네요. 저 대한문 바깥으로 예, 예. 이른바 저 정동길 쪽으로 빠지게 예. 유도를 하고 있네요. 나가 이렇게 예. 지금 저렇게 빨리 나가면 너네 저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자극되고 우리가 어. 곤란하다. 아니 근데 기자잖아요. 왜 촛불 분명히 기자증도 꺼내놓고 있었어요. 기자증도 프레스카드도 꺼내놓고 프레스 카드도 있고. 꺼내놓고 카메라도 이미 저희 언론사를 밝히고 네, 있었고 네, 예. 그랬는데 저희가 저기 취재하면서 사실 나중에는 장혜성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좀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왜 무서웠냐면 저도 남자지만 한두 명은 어떻게 이렇게 제가 맞서서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나중에는 어르신들이 몰려들어와서 밑에서는 발로 차고 있고 네. 정말 위에서는 뭐 욕설을 하고 있고 예. 그 가운데 우리 영상을 보시면 나중에 니네 오마이야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예. 그래요? 예, 니네 오마이야. 예, 영상에 여기 오마이야 예, 나오는 오마이야. 장면 좀 봐야 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예, 그 영상에 좀- 막부분에 예. 오마이야 그러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그거 집회 할아버지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집회 참가하신 분들이 예. 오마이야 그래갖고 오마이야 아니라고 예, 그런 일이 참 벌어졌는데 자, 이분들이 굉장히 모순적인 게 뭐냐면 맨날 어떤 집회를 하고 나면 뭐 10만, 뭐 100만이 왔니, 네, 200만이 왔니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230만. 제가 그날 딱 갔을 때 예. 이 태극기를 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광장이 사실 군데 이렇게 사실 촛불 집회 우리가 200만, 150만 광장 했을 때
통로마저 사람끼리 그렇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래요, 맞아요. 굉장히 여기는 뜨면 띄엄 일부러 이렇게 퍼져 있는 예, 그런 예. 조직적인 그런 게 보였고 예. 얼추 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취재하러 들어간 이유는 인원 숫자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왜 그러냐면 그 대한문 앞에서 왜 폭행을 많이 당하냐면요. 네. 장석 기자님. 네. 대한문 앞에 그쪽 그 탄핵 반대 집회 저기 마이크 차 방송차가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그 방송차 뒤에서 찍으면 전체적 앵글을 잡을 수가 예, 있어서 예, 예. 거기에 그래갖고 뉴스타파 기자도 그렇고 뭐 CBS 기자도 거기서 네. 다 대한문 앞에서 폭행을 당하는데 아, 제가 보니까 이제 대부분 저기 집회에 참가한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수수하게 참여하신 어르신들도 있어요. 네. 정말로 이렇게 태극기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어떤 좀 극우 성향의 사이트에서 활동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군데군데 퍼져 있어갖고 언론들을 주시하고 있고 뭐 한 군데 타켓을 잡으면 어떤 어르신들이 우르르 몰려와갖고 네. 나중에는 좀 저희가 대한문 안으로 경찰들이 피신하라 그래갖고 피신을 했는데 네. 경찰들이 와갖고 한다는 얘기가 제가 계속 한 때린 놈을 왜 안 잡냐 네, 예. 그랬더니 뭐 잡으니까 기다리라 그러면서 계속 저희가 보이면 자극되니까 이제 이 네. 장면이 예. 경찰이 우리가 계속 보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밀어서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어. 그 안에 저희가 저기 지금 피해갖고 네. 이제 경찰이 앞에 바리케이트를 서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저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소리는 지금 안 들는데 엄청난 욕설이 나와요. 빨갱이 새끼들 뭐 죽여야 된다 뭐 네네. 이러면서 저희가 결국은 저기 있다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기자를 폭행한 것도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그 경찰이 이제 보호한다는 명분 미명하에 오히려 그 취재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네.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현행범을 경찰이 그렇죠. 잡아야 안 되는데 잡더라고요. 왜 현행범을 경찰이 안 잡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기자들이 한 명도 문제지만 네. 여러 명의 기자가 폭행을 당했어요. 관련해서 네, 네. 이제 언론노조가 성명도 내고 예, 기자협회가 성명도 내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취재 현장에서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중에도 그렇죠. 기자는 보호돼야 되죠. 보호돼요. 그런데 전쟁도 아니고 하물며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난무시키고 그런데 경찰이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현행범 잡아가지도 않는 이런 상황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소 안 하십니까? 네, 제가 그래갖고 어제 그 진단서를 끊어갖고 네. 입술 주위에 안면 타박상으로 해갖고 상해 진단서를 끊어갖고 어제 남대문 경찰서에 제가 네. 정식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음흠.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도 중요하지만 제가 네. 현장에서 네. 가장 느낀 게 우리가 세월호 집회나 어떤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민중총 걸기나 그런 집회 현장에서 조금만 어떤 경찰과 대치가 있을 때 제가 늘 눈으로 봤던 게 경찰이 애워쌉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깜짝 놀란 게 폭력을 행사해도 그냥 그 사람은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제가 어제 경찰서에서 고소를 하면서 네. 제가 어제 강력계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무방비. 아니 네. 강력계요? 네, 어제 형사계가 아니고요? 처음에 통합 형사계로 갔다가 예. 이 사건을 남대문 경찰서에서도 좀 중요하게 기자들이 여러 명 폭행당하고 그래서 네. 사실 좀 사안에 대해서 중대성을 느꼈는지 강력계로 이 사건이 제가 조사를 받는데 강력계에서도 얘기하는 게 좀 이거는 이중잣대 같아요. 제가 봐도 뭐냐면 네. 신병을 당연히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그 강력계 팀장님이 가갖고 알아본 결과 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임의동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네.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아니 어떻게 현장범을 그건 놓친 거 아니냐. 현행범을 임의동행과 뭐 어떤 그 묵비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역시나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네. 분명히 저를 구타한 사람 그 사진도 있고 지목을 해줬는데 네. 결국은 저희한테 잡았다 그러면서 일단 피신시키고 네. 저희는 빠져나가고 그 사람도 그냥 가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어제. 이게 그러면 지금 법률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현장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도 안 하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현행범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나 임의동행 거부할 거야. 예. 아니 현장에 있는데 거부한다고 해서 현행범을 안 폭행 썼으면 잡아가는 잡았어야죠. 예, 그게 그런 맞죠.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경찰관들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좀 굉장히 어떤 식으로 하자면 경찰들이 지금 촛불 집회와 어떤 탄핵 반대 집회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뭔가 했더니 네. 이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차벽으로 촛불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를 이 그쪽만 차벽으로 막고 엄청난 있어요. 차벽으로 막고 예. 그쪽에서 혹시 돌발 만일의 상황이 상황. 일어났고 네.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주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왜 이쪽은 경찰들이 제대로 안 하냐 했더니 질서 유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질서 유지. 네, 저한테 그렇고 질서 유지요? 네. 아니 질서 유지를 하더라도 폭행이 질서 유지에 해당 안 되나요? 네, 그래갖고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질서 유지가 아니 사람들이 맞고 이렇게 어떻게 무법천지 같았거든요. 저희가 저 영상을 보면 막 진짜 왜 때려요 하는 그 카메라 비주얼을 막 등에서 찍고 막 별 진짜 공포 나중에는 진짜 그분들 눈빛이 보니까 정말 쟤네들을 빨갱이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경찰들 바리케이트 앞에서 전 더욱더 한심했던 게 뭐냐면 경찰이 여기 더 이상 못 막을 것 같으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소리에 아니 경찰이 대한문 앞을 막고 있는데 예.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희 보러 도망가래요. 빨리 뒷문으로요. 그래갖고 아니 무슨 대한민국 피신을 예. 시켜주는 거예요. 난 대한민국 경찰이 예. 아니 더 이상 못 막겠다라고 그 세월호 집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경찰 사람 그 경찰은 어디서 나온 경찰인지 신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신원 확인을 할 상황도 안 되었고 겨를이 안 되셨어요. 그래갖고 그 제가 아는 그 경찰관들에게 좀 문의를 해갖고 그 대한문 네. 앞을 어디가 지켰냐 예. 관할은 남대문이라고 얘기하길래 예. 뭐 자기네끼리들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대한문 앞 폭행당해서 대한문 앞으로 아하. 피신한 기자도 있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 현장에서 어찌됐든 지금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언론노조 그 한국기자협회가 이 문제에 대한 중대성을 가지고 예. 강력하게 경찰에 항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 어떠한 상황이어도 폭력은 용인돼서도 안 되고 용인될 수도 없고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정말 제가 황교안 총리 말씀을 좀 인용해서 드리자면 법치주의에 따라서 엄단해야 되는 상황이다. 폭력에 대해서는 용서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예.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폭력 행위가 더 이상 난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감시의 눈을 늦추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자. 황교안 총리한테는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지금부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이러면 늘 검토하시니까 네. 좀 검토할 게 아니라 이제 실행을 해야죠. 이렇게 그렇죠. 국민들이 뭐 취재하는 기자들이 얻어맞고 다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공화국에서. 네, 이런 정도는 경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저희 기자들, 전국의 모든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마이 TV의 이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진보 언론의 가장 맏형격인데 네, 예. 가장 강력하게 하기로 해줘. 저희 같은 어떻게 보면 작은 네, 1인 미디어들은 마저도 어디 기사도 안 나요. 네,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지 기사가 예. 나오는 거 이런 현실이라서 예. 저기에도 오마이 TV 네 오마이지라고 하는 아까 장면이 있듯이 저희 오마이 TV가 그래갖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그동안 취재 잘했구나. 칭찬받으면 잘못된 거죠. 예, 오마이가 욕을 많이 먹어. 저희도 사실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이게 좀 그게 강도가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저희도 그때 그 순간 저희는 현행범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희 너무 기습적으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이제 이 문제 포함해서 지난 11일 있었던 집회까지 네. 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결과가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끊임없이 추적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회에 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또 다른 포인트에서 이 돈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의혹이 계속 보도가 됐어요. 예, 관제 데모. 예. 네, 관제 데모 의혹. 그리고 실제로 그 정경련의 자금이 네, 뭐 어버이연합 등 유입되고. 유입이 됐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청와대가 관제 데모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고요.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이 정황이 포착이 됐다면서요. 저희가 제보자가 네,
좀 이거는 익명을 요구해서 저희가 네. 이거를 제대로 사실 녹취도 하고 어떤 그 증거물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면요. 시아버님이 박사모에 가입돼 있었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아버님이. 시아버님이 예. 그러다 보니까 내일 꼭 탄핵 반대 집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같이 가자고 예, 같이 한 거야. 가자고 박사모 계속 집회를. 박사모 집회에 아, 젊은 애들이 꼭 그러니까 박사모 집회가 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뭐 유모차도 등장하고 좀 젊은 분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갖고 빈 유모차가 등장했어요. 그렇죠. 예,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것도 찍으려고 제가 사실 그날 유모차를 찾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제보를 받고 좀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사연이더라고요. 네. 딱 며느리는 광화문 촛불 집회에 오고 싶고 네. 또 시아버님의 말이니까 거기 가서 박사모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끝날 무렵에 이분들이 깜짝 놀랄 장면을 본 거죠. 갑자기 마스크를 쓴 좀 중년의 남자가 오더니 네. 시아버님에게 봉투를 건네면서 일당 7만 원을 주는 장면이 목격이 됐어요. 그다음에 예. 이 같이 갔던 며느리가 깜짝 놀란 게 예.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며느리도 데리고 왔어 하니까 예. 갑자기 며느리는 수당이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젊다는 이유로 3만 원이 더 붙어갖고 네. 그리고 이분이 그 인증샷까지 이게 다 현찰이에요? 현찰이죠. 어. 인증샷까지 찍어갖고 이분이 지금 딱 봉투에 있는 것을 보고 제보를 하신 거예요. 제보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 사이니까 혹시 이 내용이 퍼져나가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네. 저희가 증거는 지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증거를 확보해 둔 상태고 예, 엄연 증언도 네. 저희가 다 녹취를 해놓은. 저희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좀 익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취재원 보호를 해야죠. 네, 제가 왜 그러냐면 고부가 이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제됨으로 의심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현금이 거래되는 현장이 포착됐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며느님은 그 10만 원을 받아갔습니까? 그분은 절대 못 받을 수가 없어갖고 자기는 안 받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시아버지에게 7만 원, 또 며느리에게 10만 원을 건넨 마스크를 쓴 중년의 남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물어봤더니 네. 한마디로 모집책이 있는 것 같아요. 모집책?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몇 명을 모집했으면 희한하게 이 탄핵 반대 집회를 나가면요. 네. 순수하게 오신 분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녀요. 제가 이렇게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순수하게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개인 자격으로? 예, 개인적으로 상당수가 오신 분들은 예. 뭐 자유롭게 다니시는데 좀 이렇게 조직적이나 그날 뭐 어디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보였고 이주 노동자들이 나왔다고요? 예, 이주 노동자도 보려고 희한하더라고요. 어, 러시아 사람들도 보였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보였고 네. 좀 이상한 현상을 이상하게 그날따라 러시아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볼 때. 아프리카 사람들도 좀 많았고 그랬는데 이 어떤 단체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은요.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섹터를 점령을 네. 해갖고 좀 빈자리를 메꾸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아갖고 네. 그래갖고 이제 집회가 딱 끝나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명단이 있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분이 다가오더니 서로 얼굴을 아니까 네. 한 번이 아니니까 이미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도 데리고 왔어 하니까 네. 거기서 며느리는 10만 원 근데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며느리는 안 받고 예. 아버님 7만 원을 받는 현장이 목격됐죠. 그러면은 그 중요한 것은 이 마스크 쓴 중년 남자가 누구로부터 모집된 그렇죠. 모집책인가 이제 이제 취재 그렇죠.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부분은 좀 취재를 앞으로 저희가 하셔야 그거는 돼요. 앞으로 예. 그분 분명히 전화번호나 어떤 카톡이나 연락책이 있으니까 네. 저희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네. 앞에 상황은 좀 확인을 이제 그렇죠. 하셔야 되겠네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고 네. 도대체 누구의 그 윗선이 또 있을 거니까 그렇겠죠. 그것도 저희가 추가 취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1인당 7만 원.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7만 원, 또 젊은 사람들은 10만 원을 원. 주더래요. 네.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인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인원수를 채워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요.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차원에서 모이는 측면도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혹을 저희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7만 원을 받아가는 아버님의 표현이
표정이 어땠을까 싶네요.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이 며느리의 심정은 그거였어요. 아버님이 박사모 집회에 나가는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차마 그 아버님을 모시고 갔지만 돈을 받을 수는 없던데 아버지는 좋은 일 하면서 돈까지 주니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체 이 탄핵 반대 집회를 특징을 보면요. 이 구호가 참 무서워요. 계엄령을 선포하라. 네. 우리 장윤선 기자님도 아시겠죠? 여기서는 이 탄핵 반대 집회인데 희한한 구호들이 나오고 기승전 제가 좀 방송을 좀 쭉 들어보다 보니까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네. 김대중 빨갱이, 문재인 빨갱이 계속 이런 소리가 나와갖고 참 거북할 정도였는데 정말 태극기 가장 속상했던 건 뭐냐? 네. 촛불 시민들이 태극기 든 어르신들을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태극기야 이런 식으로. 태극기는 사실 우리 모든 국민에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올림픽을 봐도 금메달을 따도 참 가슴 벅차고 월드컵 때도 그랬는데 네. 그들에 의해서 태극기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상징적인 이 태극기가 폄하되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이런 점점 현상이 벌어지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태극기 모독행위다. 그렇죠. 태극기를 모독한 거다. 사실은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항일운동을 할 때 태극기를 어떻게 다뤘는지 그 태극기의 의미가 어떤 건지 오늘도 마침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에 그렇죠. 그런 날인데 그 태극기의 의미를 폄훼하는 거 아니냐. 오늘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우리 국민의 상징인 태극기를 또 성조기하고 같이 이렇게 흔들면서 사실상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부패 행위, 국정농단을 엄벌하자는 취지에서의 촛불을 국민들이 든 것이었는데 태극기를 그러면 부패를 수호하는 데 쓰자는 거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극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떤 것이 애국인지 좀 다시 생각을 그러니까 부패에 동조하는 것이 애국인지 그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그걸 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이죠. 그걸 이제 무조건 뭐 종북, 뭐 폭도 뭐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몰아가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얻어맞으면서까지 현장을 지키는 저널리즘 1인 미디어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게 조직 안에서 활동하는 기자들도 그런 폭행을 당하면 굉장히 서럽고 억울하고 그런데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작은 언론 미디어 대한 언론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 더 억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청자분들께 그 현장에서 느낀 점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을 가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실 이 대한 언론이라는 중요성을 많은 국민들도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민중총궐기를 저희가 참 취재를 하면서 물대포를 맞고 정말 눈에 캡사이신을 맞아가면서 늘 찍었는데 기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메이저 기자든 어떤 1인 미디어 기자든 약자를 위해서 그 카메라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자를 비치는 카메라는 언론의 부역자가 되는 것이고 약자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카메라가 늘 불을 켜고 있어야만 힘 있는 자들이 약자에게 함부로 못하는 그런 현장을 봤기 때문에 좀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지만 늘 누가 인정을 해주거나 봐주고는 건 없지만 제 나름대로 어떤 이건 사명감으로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요구대로 탄핵되는 날까지 저희는 함께할 것입니다. 네, 아유 그 저널리스트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강자를 비추는 카메라는 결국 권력의 부역자가 되는 것이다. 언제나
대한미디어, 1인 미디어, 대한저널리스트의 길은 약자를 비추는 카메라가 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참 언론인이시네요. 네, 시사타파 기자님 나오셨네요. 막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저도 얻어맞았거든요. 네, 저도 그때 선배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네.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그때 맞았다는 소리 듣고 네. 저도 참 무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너무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우리 카메라 기자, 뭐 저희는 그 마이크, 와이어리스도 뺏어가고 예. 카메라 기자를 뒤로 훅 밀어 막 그 저희 정현덕 기자 이만큼 날아갔어요. 그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돌려달라고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그냥 막 웃으면서 안 돌려주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고 저희가 이제 빠졌었는데 11일 날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설명을 좀 저희 부탁드릴게요.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촛불 집회 4시에 그 네. 당시에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있었지만 정의당과 이재명 시장과 집회가 끝나고 지금 보수라고 그러니까 친박 단체들의 어떤 탄핵 반대 집회의 특징이 좀 일찍 열고 일찍 끝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갖고 촛불 집회는 좀 행진도 하고 좀 늦게까지 있는 경향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일단 그거가 그 연설이 끝나고 바로 한 시간은 5시 반 정도에 대화하다가 저희가 일부러 멈췄어요. 저희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멈췄더니 네. 아닌 척하고 먼저 가는 거예요. 아니라다가 계속 주목하는 게 느껴지는구나. 느껴지죠. 예, 딱 보면. 예, 그래갖고 예. 아 일베에서 제 얼굴을 아는구나. 좀 이제부터 경계 수위를 올리고 네. 이제 그 태극기 성조기 드신 분들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갖고 오늘 어떻게 하다가 나오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성조기는 왜 들으셨어요? 뭐 네, 우리가 예. 기자로서 물어볼 수 물어보면 있죠. 예. 성조기는 뭐 미국은 우리 한미 동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고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어르신이 추운데 고생하십시오. 예.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검은 마스크를 쓴 좀 젊은 사람이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그들의 특징이 카메라를 먼저 쳐요. 그래요, 맞아요. 카메라를 훅 밀어요. 확 밀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못 찍게 하죠. 예. 예. 옆에서 한마디가 뭐냐? 어. 조작 언론. 딱 이 얘기를 하길래 지금 화면에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 시사타파 PD 예. 자료 화면인데요. 저런 식인 거죠, 지금. 예, 특히 지금 이 복면 대부분 젊은 애들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 예. 쓰고 젊은 애들은 대부분 저래요. 저 까만 마스크를 예. 쓴 분이 저 노란 잠바가 예. 지금 저렇게 가죽 장갑을 끼고 남문 앞으로 좀 이동하는 길이었어요. 네. 가면서 태극기를 드신 분들 뭐 이렇게 계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네. 제가 말씀을 아까 우리 장윤성 기자님에게 안 한 게 있냐면 시청 입구를 딱 들어왔는데 이상한 느낌을 딱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사실 일베에 타켓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2014년 9월에 네. 폭식 투쟁할 때 사실 그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 그 단식하는 분들과 네. 그 시민들 단식할 때 앞에서 피자 먹고 닭 먹고 할 맞아요. 때 예. 저희가 그때 굉장히 뭐라 그래갖고 제가 일베 사이트에서 표적이 돼갖고 저희가 한번 일베 사이트 안에 베스트 글로 제 시다타파 어떻게 죽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적이 되는데 네. 제가 좀 섬찟한 걸 느낀 게 저랑 저희 저를 도와주는 어떤 후배 카메라맨이 같이 가는데 네. 젊은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면을 쓰고 있고 대부분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복면과 모자. 예. 젊은 사람들은 마스크와 예. 젊은 애들은 대부분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또 기자 느낌 있잖아요. 네. 딱 현장에 진입하는데 누군가 저희 카메라를 딱 시사타파를 보더니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저랑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저쪽 왼쪽에 경계해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쭉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 기각 집회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 많이 참여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취재한 바로는 기독교 방송 그리고 뉴스타파 그리고 인터넷 방송인 시사타파 기자도 집단 폭행 혹은 폭행을 당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일 상황이 좀 어땠는지
직접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타파의 이종원 기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지요.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맨날 현장에서 동료로 만나다가 예, 이렇게 또 저희가 스튜디오에 출연자로 모셨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 방송을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마이TV 335 카카오톡 서비스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제가 맨날 까먹었어요. 아프리카 TV. 우리 그 이종원 기자님 아프리카 TV로도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저희도 아프리카 TV로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다음 TV팟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4가지 채널 열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그리고 예. 촬영하는 카메라 기자를 지금 치고 있는 거네요. 계속 저런 식으로. 야, 지금, 이게 지금 근데 저는, 저기 화면을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치고 빠지고 이제 취재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취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 게 예. 저한테 처음에 시비를 거는 젊은 사람이 조작 TV라 그런 거예요. 조작 TV? 그러니까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생방송 나가는 겁니다. 생방송을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한 명이 선동을 하면요. 네.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저에게 공격하는 게 촛불이야 그랬어요. 촛불이야? 그들에게 촛불이야. 쟤네 세월호야. 아니 나 그래갖고 제가 아까 항의하는 장면이 네. 촛불이 세월호로 기자는 다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세월호 종북 빨기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더니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메라를 치고 어디선가 이제 여기 보면 갑자기 이제 주먹이 날라와요. 이 화면을 보면 네. 그래갖고 저 어디선가 모르게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드는